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SK하이닉스도, 떴네요. 음, 뭐, 항목은 똑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삼성전자를 준비하시면서 당연히 작성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자소설닷컴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작성을 처음 하시는 분은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가이드를 보시고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작성을 다 하신 분들은 역시 제가 보여드리는 가이드에 한번 좀 빗대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최종 제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의 서류 전형 포인트는 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SK하이닉스는 학교를 보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선배나 뭐 내가 아는 우리 학교 사람이 SK하이닉스를 한 명도 못 갔다, 간 사람이 없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또 이번에 채용 공고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직무가 이전 채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뭐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채용 공고를 내는 시점도 굉장히 좀 늦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먼저 항상 치고 나왔고 뭐 2월 달에 뽑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학교를 더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학교를 본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소재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술직 분들, 여러분들은 무조건 어떤 소재를 여기에다가 제시를 해야 그래도 반도체 관련한 어, 인력이구나, 인재구나라고 생각을, 판단을 받을 것인가. 사실상 이제 작년에 품질로 들어간 분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뭐 다 새롭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 반도체 관련해서 배웠던 것들이 뭐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뭐 배우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뭐 회사에 들어가서 다시 새롭게 배운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또 한정적인 인원을 뽑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엔 얼마나 반도체와 연관된 공학적 문제 해결 능력과 연관된 그러한 소재를 갖고 있느냐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문항이 다 문제 해결 경험입니다. 음, 대신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직무에 대한 전문성수라고 하는 항목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지식을 얻었다, 어떤 경험을 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건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1번, 2번, 4번은 그냥 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창의적으로 생각했고 협력했다. 그래서 항상 결론은 문제 해결 값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평가자의 의도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예전에 이랬었는데, 저 이제 새끼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각각 1번에 못다 쓴 얘기 2번에 쓰고, 3번에 못다 쓴 얘기 4번에 쓰고, 그러니까 못다 쓴 얘기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소재가 있을 테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1번, 3번, 5번, 7번에 소재 두 개 쓰지 마. 그냥 하나만 제대로 써줄래?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네가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2번, 4번, 6번, 8번에 못다한 얘기 물어볼 테니까 1357에다가, 즉 하나의 항목에다가는 하나씩만 가급적 써주자. 그렇게 좀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렇게 했다가 사라졌었거든요, 새끼 질문이. 근데 다시 부활을 했죠. 아무래도 하나의 질문에 질문이 네 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막 두 가지씩 끼워 넣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저게 부활한 것 같습니다. 음.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볼 이 자소서는요, 역대급입니다. 네, 정말 역대급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진짜 역대급 자소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하나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제가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아, 저렇게 쓰는 거구나, 저런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팁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조금 길 수 있지만 지금부터 사례와 함께 구조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항목입니다.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라는 항목이죠. 여기에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목표라고 하는 부분과 끈질기게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해놨는데요. 1번에서는 꼭 등장시켜줘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를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구체적인 목표 제시를 하면은 뭐 숫자가 가장 구체적인 목표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제시해 주시고 결국에 끈질기게 최고 수준의 목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액션 서술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뭉툭하게 또 뭐 그냥 뭐 최선을 다해서 했다. 사실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고민들을 했을까? 요런 거를 나타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천자를 요구했는데 음 끈질기게라는 게 굉장히 좀 뭉툭하게 표현되면 평가자가 좀 보기가 아쉽겠죠. 그래서 가이드는 뭐 제가 다 지웠습니다. 워낙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구체적 목표를 제시해라. 그리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들었던 거,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걸 좀 작성해라.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례 한번 볼까요? 소제목입니다. 끈기와 정확한 문제 파악을 통한 목표 달성. 천자니까 저는 당연히 소제목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소제목은 어떻게 쓰는 거냐? 저렇게 쓰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얻은 결과값인 거죠. 나는 무엇을 얘기할 거냐? 끈기를 얘기할 거야. 두 번째, 정확한 문제 파악을 얘기할 거야. 그래서 결국에 목표를 달성했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소제목이 나왔고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반도체 양산기술 엔지니어는 끈기 있는 연구 태도, 문제점에 대한 공학적인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소제목에는 끈기와 정확한 문제 파악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왜 저 부분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뭐 난 직무랑 연결시키겠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양산기술 엔지니어가 필요한 역량 두 가지를 저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직무 역량 3번과 똑같은 내용을 그냥 구체적으로 풀어준 거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소제목과 두 가지씩 문장이 나왔고요. 당연히 끈기 있는 연구 태도, 그다음에 공학적인 사고력 저거에 대한 서술을 하겠죠. 자, 상황이 나옵니다. 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당시 최고 효율인 17%를 목표로 연구해서 졸업 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라. 구체적인 목표 제시라 하면 숫자로 등장시켜주면 좋다. 17%래요. 음. 자, 근데 이게 무엇인가 좀 뭐 달성하기 쉬운 목표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것을 꾸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행 연구여서 처음부터 좋은 효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지만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마침내 효율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럼 첫 번째 나온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단 구체적 목표를 제시해 주면서 결국에는 내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끈기와 문제 파악을 통해서 해결한 경험이다라고 개괄적으로 서술해 준 거죠. 좋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자, 나는 어떻게 했냐? 수십 편의 논문을 조사했다. 그 다음에 땡땡 펑션, 땡땡 팩터를 고려한 재료를 찾아서 실험도 진행했다. 논문 조사했고, 실험도 진행했고, 또 수많은 밤을 증착기 앞에서 모니터링도 했고, 진짜 표현을 잘하시네요. 그런데, 그런데, 도전적인 목표잖아요. 0%의 효율이 나오기 부지기수였다. 저는 부지기수란 표현도 쓰기가 쉽지 않은데, 좋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험이 가망 없다는 두려움, 허무함에 지쳐 무력해졌다. 도전적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쉬었다로 얘기하지 말고 무엇인가 어려움이 반드시 등장해 줘야 되잖아요.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했는지 하지만 계속 실패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부지기수였다. 허무함에 지쳐 무력해졌다. 좋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죠. 목표를 상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뭐 했다? 더 많은 논문을 조사했다. 그 다음에 땡땡 교수님한테 이메일로 조언을 구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변경된 조건을 반영하며 실험을 진행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잖아요. 이게 공학적 문제 해결 능력인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조건을 바꾸면서 실험 진행하는 거죠. 따라서 결정성과 땡땡 사이즈, 정기적 특성을 분석해서 활성층의 땡땡 온도와 시간 조건이 결국에 이게 문제의 원인이구나. 변수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실험을 통해 활성층 땡땡의 최적 조건을 찾아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역량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논문 조사, 이메일 조언, 그다음 변경된 조건 반영하며 실험 진행. 어떻게 보면 되게 쓰기 쉬운 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이 못 쓰죠. 그 다음에 7개월의 실험 끝에 땡땡 함량에 따른 5.36% 아까 17%라고 했잖아요.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아무튼 5.36%의 최대 효율을 냈고 땡땡땡땡땡땡을 통해 결국에 무엇이 결정의 성정을 상해 안정성이 확보되고 땡땡의 감소로 전자 이동도가 개선되어서 결국에 전류가 증가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졸업 논문도 작성을 했다. 그럼 이게 결과인가? 끝인가? 처음에 목표한 17%를 달성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하죠.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쓰라고 할 때는 17%에 달성한 것으로 성공으로 쓰라고 하는데 이분은 솔직하게 17%.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앞에다 뭘 얘기해 줬어요? 최고 효율이라고 했죠. 그걸 달성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 이건 누가 봐도 학부생이 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결과값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써주냐? 공학적인 분석력을 키울 수 있었다. 학부생 수준 이상이라는 교수님의 평을 받아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써주는 거. 그럼 오히려 수많은 자소서들이 나는 다 달성했다, 다 달성했다, 다 달성했다. 근데 솔직하네. 이런 약간 신선함.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17%가 목표가 아니라 몇 퍼센트가 목표예요? 5%가 목표인 거죠. 나는 5%를 목표로 했는데 결국에 5.36%의 효율을 냈다. 이건 성공한 거죠.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애초에 진짜 목표는 17%였지만 나는 이걸 성공 경험으로서 포장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목표 자체를 낮추면 되잖아요. 어찌됐건 5.36%의 효율은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오케이. 좋습니다. 이분은 솔직하게 써주셨고요. 그래서 결국엔 무엇이냐. 이렇게 목표 달성하려면 끈기 있는 태도 7개월 했다면서요. 이래저래 막 노력했다잖아요. 그게 나오는 거죠. 공학적 사고력. 이게 여러분들이 약해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서 쓰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쓰냐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끈기 있는 태도, 열정이 중요하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끈기와 열정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학적 사고력 이 부분 언급해줘야지. 그죠? 그래서 전 저기 되게 잘 쓴 거. 정성적인, 추상적인 끈기, 열정만 쓰지 말고 더 좋은 거는 어떤 공학적 사고력인데 무엇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발견한 건데 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도출해주면 좋겠지만 저는 공학적 사고력이 등장한 것만으로도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SK 하이닉스의 최고 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해 정확한 문제 파악과 개선안 제시하겠다. 무엇을 통해서? 끈기란 공학적 사고력 통해서.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어떻게 쓰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게 어디서 두 번째 있죠. 즉, 천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소제목, 끈기라고 하는 것과 공학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을 통해 뭐예요? 내가 이런 개선했던 경험이 있어를 구체적으로 제일 첫 번째 문단을 거기에다가는 개괄적으로 서술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구체적으로 목표는 몇 퍼센트였다라고 정해주자. 그 다음에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쉬웠을지라도 약간 어렵다라고 약간 좀 뭔가 꾸며줘야죠. 그러니까 쉽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노력했다, 저렇게 노력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무기력감도 느꼈다. 아무리 노력해도 초반에는 안 됐다. 빵 퍼센트였다. 그걸 써줘야죠. 3번에. 제일 많이 써줘야 되는 비중은 어디다? 3번 고군분투한 거. 그다음 4번에 이제 결과값이죠. 이걸 내가 성공의 결과값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솔직히 이분처럼 실패한 결과값으로 써줄 것이냐. 그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이게 1번은 소자목과 두괄식이니까 저건 당연한 거. 그래서 1번을 쓰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구체적 목표를 숫자로 제시하자. 그 다음에 제발 쉽게 쉽게 가지 말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해 주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값을 성공으로 갈 것인지 실패로 갈 것인지는 한번 여러분들의 선택.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 하나만 써주자. 가급적이면 소재도 전공과 관련된 거, 문제 해결 능력을 얘기할 수 있는 소재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사실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1357이죠. 그건 다 그냥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된 소재, 직무와 관련된 소재로 뿌려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나머지 난 다른 경험도 있는데요. 너무 직무에 관련된 것만 쓴 것 같은데 그럼 2468에 그걸 뿌리자. 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은 직무 역량에 관련된 저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3번이라고 자꾸 이게 번호가 바뀌니까 5번이라고 보고요. 5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전 1번이라고 봐요. 5번은 아예 대놓고 물어봤잖아요. 직무 관련해서 너 써라. 그 다음에 1번인 거죠. 너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는지 써라. 아, 저는 1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이공계분들은 제일 좋은 게 무엇입니까? 역시 실험. 앞서서도 앞서 보여드렸던 그 내용도 소재를 이 3번의 관점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실험했다, 어떻게 논문을 봤다, 어떻게 조건값을 달리했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3번은 SK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꼭 등장해줘야 되는 구조가 뭐냐면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뭐가 나와야 돼요? 기존의 값이 나와야죠.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어? 다른 건 어떻게 했었는데 나는 더 좋은 효율을 하기 위해 더 좋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고민해봤다. 그게 뭐예요? 개선인 거죠. 그리고 실제 엔지니어이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들어가서 맨날 개선하고 있죠. 그게 생산성 향상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3번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3번을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게 제일 어렵죠. 소재만 있으면 참 좋은 건데 결국엔 이 3번은 소재 싸움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너무 딱딱한 소재 말고 말랑말랑한 소재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참 잘 쓰셨습니다. 자, 봅시다. 돌파구를 찾는 노력으로 가게의 매출 2배 상승. 원인과 결과죠. 이번에는 아까 1번과는 달리 결과값이 구체적이었죠. 가게의 매출이 2배나 뛰었대요. 무엇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는 노력. 이게 약간 추상적이죠. 소제목은 조금 아쉽긴 해요. 돌파구를 찾는 노력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길래 새롭게 무엇을 했길래 매출이 2배 상승됐는데 그게 나와주면 좋은데. 그럼 이 내용이 어디 나와주면 됩니까? 두 갈식 문장으로 나와주면 좋죠. 그걸 바라며 봅시다. 자, 평창 동계 올림픽 동안 스포츠 이벤트 업체에서 일하면서 외국인 대상의 스포츠 바를 운영해서 다양한 전략으로 나왔네. 돌파구를 찾는 노력이 무엇으로 치환됩니까? 다양한 전략으로 치환됩니다. 매출을 올렸어. 아주 좋습니다. 바로 문제점이 나옵니다. 제가 운영했던 가게는 3층이야. 위치적인 약점, 3층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홍보도 약해서 매출이 크게 떨어져 있었지만 1층보다 좋은 비주얼의 안주 메뉴, 넓은 매장을 활용하면 매출을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기존과 새로운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랑 경쟁하는 애들은 위치적으로 1층이니까 접근성이 좋아. 홍보도 많이 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니까 이걸로 승산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가는 거죠. 좋은 비주얼의 안주 메뉴, 그 다음에 넓은 매장. 이걸 홍보하자. 이걸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개선하고자 하는 거죠. 이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좋은 비주얼의 안주 메뉴를 보여줬다. 넓은 매장을 활용했다. 이게 뭐예요? 다양한 전략 안에 들어가는 건데 정말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지를 봐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어떻게 했어? 손님들의 유입을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었다. 올림픽 스타디움 주변에서 알바생들과 추위를 이겨가며 발로 뛰며 홍보했다. 그리고 당일 메달을 딴 국가의 국민들한테는 야, 들어와라. 안주 세트 25% 할인해 줄게. 머리가 좋네요. 그러니까 아까 안주의 비주얼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한테 먹여야 되니까 할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주얼이 좋으니까 이제 슬슬 입소문을 타는 거죠. 야, 여기 가. 니네 오늘 금메달 땄어? 거기 가면 25% 할인해 줘. 이게 뭐예요? 안주 메뉴가 좀 비주얼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해소한 거고요. 또 1층 가게보다 먼저 열었대요. 1층 가게가 6시부터 열었나 봐요. 그래서 6시 아니 뭐 더 늦게 열었나 봐요. 근데 6시부터 3시간 동안 해피아워를 마련해서 또 할인해 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갈 데가 없잖아요. 1층보다 빨리 여니까 3층에 가는 거죠. 증가와 함께 또 비싸서 팔리지도 않던 양주들은 팔리고 다양한 주류도 함께 판매돼서 매출도 올랐다. 이분 천재네요. 백종원 씨예요. 전단지도 만들었다. 안주 세트 할인해줬다. 해피아워도 열었다. 그리고 제 특유의 친화력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벨라루스 등의 다양한 국가의 단골 손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전 솔직히 이 앞단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또 나오더라고요. 야, 이제 외국 국가, 외국의 외국 국가래요. 외국의
단골 손님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전 이게 제일 좋았어. 단골 손님들을 통해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스포츠 에이전트들이 야, 우리 대관 장소를 좀 찾는다. 오케이, 우리 넓어. 아까 넓다 그랬잖아요. 넓은 방을 활용하고 요청 사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대요. 뭐 외국어도 잘하나? 대관 업무를 성사시켰습니다. 따라서 큰 매장을 활용한 대관 업무로 매출을 2배 이상가량 증가시켰다. 안주의 비주얼이 좋았던 걸 활용해서 어떻게 더 좋게 만들었는지, 매장이 넓은 걸 활용해서 어떻게 더 좋게 만들었는지, 이분은 엔지니어 하시면 안 되겠네요. 여기 취직하셔도 되겠네요. 아니, 사업하시면 되겠네요. 재밌죠? 작은 경험이었지만 이벤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난 추가 근무도 했어. 또 원가 비교? 그러니까 할인 때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하지만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가도 됩니다, 사장님. 하십시오. 설득도 했고. 대관 업무를 위해 매장의 큰 방을 청소하고 꾸미거나 해외 에이전트들과 협상을 하는 등의 아유, 또 겸손하게 표현하셨네요. 작지만 주인의식을 갖고 다양한 전략을 짜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아, 기가 막히네요. 재밌죠? 이를 계기로 뭘 얘기합니까? 주인의식을 갖고 돌파구를 찾다 보면 장점을 활용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럼 결국엔 무엇입니까? 알바생이 저렇게 하는 알바생이 어디 있어요? 주인의식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소제목에 있어서 잠깐만 앞으로 갈까요? 소제목이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 거죠. 돌파구를 찾는 노력이 아니라 결국엔 저 돌파구를 찾는 노력의 근원이 뭡니까? 주인의식이잖아요. 그 부분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네. 음.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돌파구를 찾는 창의적인 전략을 고민하겠다. 왜? 스카이닉스 내 회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전공에 관련된 소재가 아니지만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한 분의 자소서예요. 보시는 것처럼 저 링커리에 있는 자소서를 제가 갖고 왔는데, 어, 이분이 단순히 전공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만 노력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다양한 경험을 하셨구나와 사실 엔지니어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협업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가. 사실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엔지니어 분들은. 그런 냄새가 좀 풍겼어요. 어. 그래서 한번 얼굴을 보고 싶고 진짜 이거에 대한 진실을 한번 따져보고 싶어서 어차피 또 새끼 질문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전공을 하던 이걸 새끼 질문에 하던 저는 그래서 너무나 좀 좋은 내용인 것 같고 쓰신 것도 작성하신 것도 너무나 잘 쓰셨고 그래서 요걸 좀 일부러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이 정 나는 진짜 개선했던 건 없습니다 하면 2번에다가 이 3번에다가는 이 항목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소재를 써주셔도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참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 어떻게 써야 됩니까? 남다른 아이디어, 문제를 개선했던 거니까 역시 천자니까 첫 번째는 주제를 나타내주는 소제목과 두갈식에 대한 내용.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매출을 2배 올렸다. 와 같은 원인과 결과값이 나오는 소제목과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한 개괄적 서술은 첫 번째 단락에서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새로운 방식을 바로 소개해주면 새로운 건지 모르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했다. 경쟁사는 어떻게 했다. 그런 것처럼 기존이나 어떤 경쟁사가 했던 그런 방식 제시해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시켰던 액션 값이 제일 많이 서술되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뭐 그냥 노력했다가 아니라 뭐 직접 발로 뛰었다. 그다음 뭐 원가 분석했다. 그다음에 뭐 협상했다 등등 최대한 많은 구체적인 액션 동사들이 나오면 좋겠죠. 그다음에 결국에 3번에서 제일 약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결과값을 배우고 느낀 점을 어떻게 쓰는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배우고 느낀 점은 뭐냐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당신은 그런 창의적인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근원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열정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아쉬운 거죠. 내가 궁금한 건 당신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창의적인 방식을 내냐고 그 아이디어의 근원이 뭐냐고 이거거든요. 이분은 뭐였어요? 주인의식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느낀 점, 배운 점에다가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조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소재는 전공 프로젝트도 꼭 한번 고민해 주셔서 기존엔 이렇게 했지만 나는 그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저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개선한다는 건 뭐예요?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고 적용했다는 그 내용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말랑말랑한 소재도 좋고
전공 프로젝트도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사실 쓰는 거 진짜 쉽죠. 특정 영역의 전문성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경험. 그래서 보통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이공계분들은 당연히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등장시켜 주실 거고,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경험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한 지식, 뭐 반도체 관련한 공정 실습 경험, 그게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그런 소재가 될 겁니다. 자, 반도체 양산 기술 엔지니어는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공학적 사고력과 공정의 현장 과정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5번 항목을 쓰실 때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직무 필요 역량은 무엇이다라고 먼저 정의 내려주십니다. 이분은 뭐예요?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공학적인 사고력, 공정의 현장 과정에 대한 이해력 두 가지를 얘기했죠. 왜 얘기합니까? 내가 이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는 소재를 가지고 거꾸로 역으로 끼워 맞춰 주시면 되겠죠. 나는 일단 뭐가 있니? 4년간의 반도체 공정 관련 학부 수업 들었고 장비 업체 인턴 경험 있다. 오케이. 이 두 가지 얘기하겠네요. 좋습니다. 첫 번째,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공학적 사고력. 학부 4년 동안 반도체 공학과 관련된 수업과 실험을 통해 무엇을 키울 수 있었다? 공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수업 들었는지 나오네요. 방막공학, 신소재 합성 실험, 반도체 재료공학, 고체 물리, 그 다음에 반도체 공정 등의 수업을 듣고 공정, 뭐 전공 지식 공부했다. 이건 다 아는 건데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반도체 공정 수업을 들으면서 그렇지.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복습했고 공정 이슈를 논문을 통해 케이스 스터디도 하면서 땡땡과 땡땡 배선에 대한 논문 분석하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단순히 이런 지식, 이런 수업만 들었다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란 말이죠. 그 다음에 신소재 합성 실험 수업에서는 이트리움 옥사이드 ALD 등 증착의 열 처리 따른 비교 실험으로 땡땡땡땡땡땡땡땡땡 데이터를 통해 역시 무엇? 개선한 거. 열 처리 후의 결정성 개선과 땡땡 물질로 인한 누설 전류의 감소를 분석해서 결국에 해당 과목 A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예, 뭐예요? 지식에서 무엇을?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써주는 거죠. 단순히 그냥 그걸 들었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 왜 들어요? 개선하려고. 그죠? 저렇게 개선과 감소를 분석하는 거.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 제시해 주시는 게 제일 좋죠. 성적도 A다. 없으면 안 써도 되고. 근데 지식으로 쓸 수 있으면 그냥 단순히 그냥 수업을 들었다가 아니라 저렇게 서술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당연히 경험 나오겠죠. 필드 경험을 통한 공정의 이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팹, 실무 경험, 뭐 했는데 이건? 공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었다. 뭐 구체적인 건 안 했나 봐요. 이해를 키울 수 있었다니까 되게 아주 멀리서 접근을 했네요. 나는 땡땡 장비 부서에서 인턴으로 스퍼터 장비의 파츠 정리했고 마그네트론 교체도 했고 단순한 거죠. 그 다음에 고객사의 제품 스펙에 따른 장비 조정 문제 발생이 이건 괜찮은데 이건 혼자 하지 않고 유관 부서의 연구원 분들과 세미나를 통해 소통하며 문제를 분석 해결했다. 뭐가 또 나와요? 문제 해결 능력이 또 나오는 거죠. 또한 땡땡 땡땡 등을 이용한 트러블 슈팅 과정, 증착, 애칭, 산화물 반도체 제작 장비 등의 공정 현장을 직접 보며 배워서 전공 지식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인턴은 사실 되게 깊이 있게 한 건 없어요. 인턴 한다고 뭐 인턴에서 이걸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회사 취직해야죠. 딱 저 정도의 수준. 전 저렇게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면접 때 질문하라고 잘 던져야 되겠죠. 어떤 관점으로.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전공 지식에 대한 이해도 있고 인턴 생활도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하이닉스 들어가서 전문성 더 향상시킬게. 남들보다는 조금 더 높단다. 기초 지식이. 그 다음에 장비업체 인턴 경험 보고 살려서 어차피 들어가면 장비 다룰 거 아니야. 협력 장비업체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엔지니어도 되고 싶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3번은 5번은 자꾸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5번은 쓰는 게 어렵진 않죠. 어떤 걸 제시할 거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느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판가름이 나겠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 특정 영역의 전문성이니까 사실 양산 쪽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처럼 공정기술이 아니니까 양산기술도 범위가 되게 넓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실제 현직자 인터뷰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같이 보시고요.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공정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딱 포커싱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냥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가 아니라 특정 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하는 게 조금 더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았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한도,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쓰시는 것은 필요 역량을 정의 내리는 거. 나는 뭐 내가 지원한 이 직무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다음 바로 첫 번째 사례. 지식을 좀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두 번째는 경험을 얘기해 주. 이게 가장 안정적인 구조죠. 여러분들 난 경험이 두 가지 있다라고 하면 경험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경험 하나만 구체적으로 쓰겠다 하면 경험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이분은 지식 하나, 경험 하나였으니까. 대신에 특히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뭐 학습했다 이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렇게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5번은 무조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 경험도 당연히 어떠한 것을 해결할 수 개선할 수 있었고 줄일 수 있었고 감소시킬 수 있었고 그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는 건 하나도 안 어렵다. 여기에서 과연 반도체 쪽과 관련된 나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는 무엇인지 등장시켜 주시고 어떤 직무가 됐던 간에 일단 여긴 다 문제 해결 능력 써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분야 관련해서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에 당연히 해당 직무에서 어떻게 일하는 데 도움될 것이다라고 하는 포부 제시, 연관성 있는 포부 제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5번이었고요. 자, 이제 7번으로 갑시다. 마지막이네요.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며 팀워크를 발휘해서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 엔지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협업이다라고 했죠. 그럼 사실 팀워크 요걸 쓰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고 자원도 활용한다. 이건 뭐 n분의 1인 거죠. 아니면 꼭 n분의 1이 아니라 갈등 상황을 조율하면서 팀워크를 발휘한 거 쓰셔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딱 요 항목에 맞게 여기 질문에 맞게 어떻게 각기 다른 자원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공동의 목표 달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공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7번은 1번과 똑같아요. 1번은 도전적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그 관점을 내가 주인공,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위주로 써주시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목표를 제시해 주시는데 이거는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1번과 7번은 엄밀히 얘기해서 전 똑같은 항목인데 1번은 내가 나만 등장시켜 주시고 주로 나를 등장시켜 주시고 7번은 같이 등장을 시켜 주시자. 그런 차이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볼까요? 각자의 장점을 살린 시너지 효과로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 달성. 소제목 저렇게 쓰라고 했죠. 원인과 결과. 각자의 장점을 어떻게 살렸는지 그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냈는지 저게 나오겠죠. 자, 타인과의 협력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각자의 장점이 발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글을 참 잘 쓰시는 게 제일 처음에 소제목을 써주시고 왜 그런 소제목을 썼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렇게 밝혀주시죠. 어떤 소재냐? 나는 캡스톤 프로젝트에서 저의 약점을 보완해줄 팀원들과 협력해서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를 달성해냈다. 너무 좋은데요. 나의 약점을 보완해줄 팀원들과 협력했다. 저게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시너지 효과인 거. 그러니까 각자의 장점을 살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패러프레이징해서 약점을 보완해줄 팀원이라고 표현했죠. 진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자, 당시 프로젝트에서 저는 원적외선 발열을 돕는 고분자를 활용한 근육 위한 밴드를 제작한 아이디어를 냈다. 좋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야? 헬스 트레이닝에 대한 지식이나 고분자에 대한 전공 지식이 내가 없어. 그래서 제품 디자인, 고분자 물질 선택에는 어려움을 겪었어. 안 되겠다.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모르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헬스 트레이닝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생 한 명 픽, 고분자 트랙을 수강하는 학생 한 명 픽해서 팀 구성을 하는 거죠. 각각의 역할이 딱 정해져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제품 완성을 목표로. 1번에서도 제가 구체적인 목표 하라고 한 것처럼 여기도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품 완성. 각자의 장점을 살려 역할을 나눴다. 그럼 이제 1번이 나 혼자 역할이었다면 이 마지막 요 7번은 뭐예요? 같이 어떻게 했는지. 나는 학부 연구생 때 측정기기를 다뤘던 경험 살려 평가 분석했고 헬스 트레이닝하는 학생은 근육의 모양에 맞게 제품 디자인했고 고분자 트랙 수강하는 학생은 고분자 재료 조사, 계면 활성제를 찾는 역할을 맡았어. 또한
업무가 배분됐죠.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자 각자 특화된 영역의 지식을 발휘해 서로의 아이디어를 보완했다. 너무 잘 썼죠. 그러니까 서로가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플러스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빈틈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서로서로 다 보완했다는 거죠. 어떻게 나왔냐? 원적외선 측정 장비가 없자 열감지 카메라를 이용해 측정을 대체하자. 고분자의 샘플 세탁 전후의 접착력을 SM으로 평가하고 이완 밴드의 기능성을 팀원의 운동 경험을 살려 근육이 이완되는 시간의 차이를 비교해서 측정하는 등의 평가방 보완되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안 쓰거든요, 보통. 그냥 서로의 아이디어를 보완했습니다 해서 끝나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완했는지 구체적으로 써줬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서로 빈틈을 메꾸는 거잖아요. 또한 제품 디자인을 맡은 팀원의 체육 이론적인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근육에 사용 가능한 밴드 디자인에 맞는 고분자 재료와 밴드 소재도 조사할 수 있었다. 진짜로 하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게 무슨 내용이었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죠. 이렇게 정확하게 역할 분담을 했고 서로의 장점을 통해 아이디어를 보완해서 결국엔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였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제품을 완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분배해서 일을 잘했는지가 나왔잖아요. 발표 당일에 제품을 완성하지 못한 팀들과 달리 우리 조 목표가 뭐였어요? 제품 완성. 근데 평가 및 분석까지 완성도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공했네요.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스케이닉스 들어가서도 주간 부서랑 서로 소통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해내겠습니다. 솔직히 이해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서로가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주고 그런 뭔가 그 어떤 차이가 있는 부분을 채워주고 그렇게 쓰고 싶었는데 사실 뭐 그러면 좀 전문성이 없어 보이는 것도 같곤 해서 이것은 좀 약간 한 발짝 뒤로 물러나가지고 저렇게 그냥 쓰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부분은 주제가 나와 있으니까 클로징까지도 너무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쓰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n분의 1을 어떻게 했고 각각의 역할들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빈틈이 생기는데 그 빈틈을 어떻게 메꾸는지 이게 참 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7번에는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자원을 활용했다, 타인의 협력을 이끌었다, 공동의 목표 달성.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n분의 1을 했냐. 첫 번째 소제목과 두 가지씩 문장으로서 나는 어떻게 협력을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 그 키워드와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소제목. 그두 가지씩 문장으로서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되고 이분은 처음에는 뭐 단점을 보완해주는 방식이라고 했고 그다음 밑에 패러프레이징 해서는 장점을 잘 내는 걸 시너지를 냈다라고 표현하셨죠. 그게 4번의 결과값도 나왔어. 그다음에 역시 7번도 1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야 된다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3번이 제일 중요하죠. 협업 과정. 어떻게 업무를 배분했고 그다음에 빈틈이 생기니까 어떻게 보완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 더 좋은 시너지가 났다라고 하는 저게 쓰기가 어려울 텐데 이분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업무 배분, 어떻게 보완, 어떻게 시너지 나와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배운 점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은 첫 번째에다가는 어차피 7번, 8번이 똑같은 문제니까 7번은 n분의 1 해서 협력을 잘 하신 거 하고 8번은 갈등 해결, 항상 나오는 게 팀워크에서 갈등 해결도 있으니까 갈등이 발생해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이 내용이 최고의 자소서여서 정말로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재밌었고요. 군더더기도 없었고 물론 뭐 소제목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긴 했지만 뭐 그건 제 욕심이니까 이 정도 쓰셨으면 굉장히 잘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고 여러분들 이런 자소서 쓰시면 좋겠네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소서 작성의 핵심은 구조와 소재거든요. 근데 사실 SK하이닉스는 경험이기 때문에 구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만 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소재일 테니까 어떤 소재를 등장시킬 것인가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출하기 전에 맞춤법 검사를 꼭 진행하시고요. 잘 한번 작성하셔서 하이닉스 좋습니다.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거 다 아실 테니까.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반도체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너무 뭐
아주 얄팍한 지식으로서 산업이 뭐 망할 수도 있다, 일본 꼴 난다, 막 그런 얘기에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요. 우리나라가 바보입니까? 기업이 이렇게 바보도 아니고 다 똑똑한 분들이 잘하고 계시니까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반도체 쪽 노리신다면 잘 작성하셔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소재라고 하는 측면을 다시 한번 꼭 생각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좀 긴 게 조금 저도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팍팍 줄여가지고 말씀드리면 또 그것도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구독,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마 이 영상 올리고 나서 현직자분의 영상, 그 인터뷰한 영상도 올릴 거예요. 영상 기술. 그래서 그것도 꼭 보시고 최종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